여러분 손에 무려 3200메가픽셀짜리 디지털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카메라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제일 먼저 뭘 찍고 싶으신가요? 아득히 먼 곳의 항성일까요? 신비로운 성운일까요? 아니면 달 표면일까요? 그런데 미국 국립가속기연구소 슬랙의 엔지니어들이 개발 중인 테스트 촬영에서 선택한 피사체는 놀랍게도 콜리플라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콜리플라워의 한 종류인 로마네스코가 무려 378대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렇게 멋지고 선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 이미지를 실제 크기로 표시하려면 그만큼 많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했던 거죠. 과학자들은 콜리플라워뿐만 아니라 우주를 묘사한 동판화와 연구 중인 여성 천문학자 베라 루빈의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진이나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 또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직들의 로고 마크를 활용해 콜라주도 만들어냈죠. 여러분, 토픽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왜 이렇게 특이한 피사체를 골랐던 걸까요? 이 카메라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앞으로 어디에서 사용될 예정일까요? 지금부터 전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카메라의 기능. 슬랙의 직원들은 지금까지 촬영된 것 중 가장 큰 합성하지 않은 단일 사진을 찍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상도가 워낙 높아서 무려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골프공까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이 이미지를 촬영할 때 사용된 것은 완성된 카메라가 아니라 광학 센서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센서는 폭이 64cm이며 189개의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은 이 센서를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카메라의 초점면, 즉 영상이 맺히는 면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거죠. 센서는 피사체에서 방출되거나 반사된 빛을 포착한 뒤 그것을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나중에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센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슬랙이 개발한 센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죠. 이 광학 센서를 구성하는 각각의 이미지 센서는 하나하나가 16메가픽셀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많은 디지털 카메라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와 비슷한 수준의 해상도입니다. 이미지 센서들은 정사각형 유닛 형태로 묶이며 9개의 이미지 센서와 이를 지탱하는 전자회로가 합쳐져 하나의 유닛을 이룹니다. 유닛과 유닛 사이의 간격은 사람 머리카락 5가닥보다도 좁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죠. 이 센서는 이런 유닛 25개가 모여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중 21개 유닛은 이미지 생성에 직접 사용되고 모서리에 배치된 나머지 4개 유닛은 초점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1mm 단위로 정밀하게 움직이는 최적의 설계를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초점면의 면적은 엄청나게 넓어서 보름달 40개가 넉넉히 들어갈 만큼의 하늘 영역을 촬영할 수 있으며 게다가 초점면은 상당히 평평하게 유지됩니다. 덕분에 완성된 카메라는 초고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미지 센서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보다 무려 1억 배나 더 어두운 물체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감도를 갖추고 있다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촛불의 빛조차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최초의 사진. 그런데 왜 첫 번째 피사체로 콜리플라워가 선택된 걸까요? 과학자들이 로마네스코를 촬영하기로 한 이유는 그 놀라운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네스코의 꽃송이 구조는 마치 프랙탈 구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의 꽃봉오리가 또 더 작은 꽃봉오리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는 로그 나선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죠. 정말 수학자들의 꿈이라고 할 만하네요. 이런 콜리플라워 특유의 구조 덕분에 카메라 센서가 얼마나 세밀한 디테일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카메라가 완전히 조립되기 전에는 아직 렌즈나 셔터가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팀은 대신 불투명한 상자에 사람 머리카락보다 약간 더 굵은 150 마이크론 크기의 구멍을 뚫어 대체 장치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콜리플라워를 그 상자 안에 넣고 그 작은 구멍을 통해 상을 초점면에 투영했습니다. 그 전에 카메라 센서를 크라이오스탯, 즉 저온 유지 장치 안에 넣고 이미지 센서를 섭씨 영하 100도까지 냉각시켜 이미지 노이즈를 크게 줄일 수 있었죠. 팀은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이미지들도 촬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례자가 세상의 끝 너머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그린 아름다운 판화가 있는데
얼핏 보면 중세에 만들어진 작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화는 19세기에 대중을 대상으로 과학을 널리 알린 것으로 유명한 카미유 플라마리옹의 저서에서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이 판화는 이름 없는 인물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혹시 플라마리옹 본인이 직접 만든 작품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판화에는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적인 디테일이 섞여 있고 게다가 18세기 말에 막 등장한 도구가 사용된 흔적까지 보입니다. 즉, 이 판화는 중세 작품은 아니지만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아주 오래된 잘못된 세계관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이제 3200메가픽셀이라는 초고해상도 이미지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인류여 똑똑히 보라. 우리는 이렇게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 밖의 사진들을 보면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사진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들의 로고를 콜라주로 만든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베라 루빈의 사진이 사용된 걸까요? 베라 루빈은 과거 은하의 회전을 연구했던 미국의 여성 천문학자입니다. 그녀의 연구는 정체불명의 암흑물질을 찾아내기 위한 기반이 되었죠. 그런데 그녀가 이번 프로젝트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사실 전문가들이 이번에 테스트한 고성능 센서는 현재 칠레에서 건설 중인 망원경에 탑재될 카메라의 일부입니다. 이 망원경은 예전에는 대형 시놉틱 서베이 망원경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베라 루빈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뛰어난 과학자에게 바치는 존경의 표시인 셈이죠. 망원경의 과제.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데에는 정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망원경에 사용될 카메라는 2015년부터 제작이 시작되었는데요. 카메라는 2024년에 완성되었고 5월에는 긴 여정을 거쳐 칠레 산 정상에 있는 천문대까지 무사히 운반되었습니다. 그 후 망원경에 설치하는 작업과 최종 조정이 신중하게 진행되었고 2025년 6월에는 마침내 우주를 담아낸 첫 번째 이미지인 First Light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죠. 보름달 정도 크기의 영역 안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과 은하가 보석 상자처럼 선명하게 담겨 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단 한 장의 이미지 안에 수백만 개에 달하는 별과 은하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주 망원경들이 며칠씩 걸려 촬영하던 범위를 이 카메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훨씬 더 넓은 시야로 단번에 포착해버린 겁니다. 제작을 시작한 뒤 오랜 세월과 팬데믹으로 인한 지연까지 극복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죠. 게다가 과학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것은 태양을 가지지 않은 부유 행성의 발견입니다. 어떤 이론에 따르면 그 수가 은하계에 존재하는 별의 총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까지 합니다. 어둠 속을 홀로 떠돌아다니는 고스트 플래닛이 사실은 지구 바로 근처에도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 미스터리가 마침내 밝혀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드디어 10년에 걸친 시공간 레거시 서베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고성능 카메라를 갖춘 망원경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천문대에서는 이 망원경과 폭 8.4m짜리 거울을 사용해 시공간 레거시 서베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관측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카메라 본체도 이 이름을 그대로 달고 있는데요. 조사는 10년 동안 계속되며 사흘에 한 번씩 카메라로 남반구 하늘을 파노라마처럼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생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촬영될 이미지에는 다양한 은하가 총 200억 개나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망원경을 이용해 1년에 20만 장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우주의 거대한 타임랩스 영상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움직이는 소행성이나 폭발하는 별의 변화까지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머지않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많은 멋진 우주 사진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이렇게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장비는 단지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조사는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깊게 해줄 뿐 아니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관한 여러 모델을 검증하고 그 성질을 밝혀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천문대는 그 밖에 다른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조기에 발견해 우리 행성을 지키는 플래너터리 디펜스 역할도 수행하게 되죠. 하지만 베라 루빈 망원경을 제대로 운영하기엔
인공위성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지구 저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의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인공위성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베라 루빈 망원경처럼 근적외선과 가시광선 대역에서 관측을 수행할 경우 천문대의 데이터에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길 기대해보죠. 전문가 팀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망원경이 진정한 성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해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